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 이야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국 경제 내에서도 이 주목받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좀 해볼까 합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 찐닝 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히 화웨이에 대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은 게 지난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화웨이가 베일을 이제 벗고 공개적으로 나섰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HBM 탑재한 새로운 AI 칩 출시 로드맵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일요일까지 행사에 컨퍼런스에서 공개를 한 건데 약간 화웨이 하면은 그동안에 얘기는 참 시장에서 많았는데 공개를 이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약간의 비밀주의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 갑자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유도 그렇고 좀 짚어주세요. 네. 우선 화웨이가 매년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매년 신제품,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 등 신제품 발표를 적게는 2회, 많게는 4회까지 해요. 신제품 발표. 그리고 6월 달에는 개발자 대회. 엔지니어들 모여서 그리고 9월 달에는 보통 풀 연결 대회 화웨이 커넥트 2025 9월 달에는 항상 밸류체인 공급망 대표들 핵심 인력들을 모아서 우리 같이 협력하고 이런 성과를 냈고 이제부터 이런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9월 달에는 화웨이 생태계 밸류체인 공급망을 강화하는 포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이 그 행사였어요? 네. 작년에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올해는 하루 앞당겨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그래서 이거는 항상 9월 달에 있었던 건데, 근데 이번에 사람들이 조금 서프라이즈한 거는 1년 전에 작년 9월 행사 때는 물론 뭐 여러 가지 협력사랑 협력해서 얻은 뭐 기술 혁신 성과라는 발표였지만 그렇게까지 뭔가 파격적인 그냥 업그레이드 느낌? 근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3년 동안 국산 GPU, AI 칩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또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 국산 HBM까지 쓰겠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게 엔비디아든 뭐 회사마다 그 칩의 명칭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잖아요.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번에 발표한 로드맵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화웨이 국산 칩을 말할 때는 항상 어센드 칩 또는 어센드 910B, 910C 또는 910D. 맞아요. 항상 어센드 910.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할 때는 항상 화웨이 910B 또는 C. 엔비디아 H100 이렇게 1대1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거는 2016년 1분기랑 4분기에 어센드 950 두 개, 그리고 2027년 4분기에는 어센드 960, 2028년 4분기에는 어센드 970. 그럼 이 숫자 명칭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910에 비해서 950, 960, 970은 뭔가 상향 조정된 업그레이드된 느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년부터 HBM 국산화를 쓸 수 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GPU 그 AI 가속화에는 GPU가 꼭 필요하고 거기에 HBM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GPU에 관심만. 근데 HBM까지 국산화. 그래서 이번에 좀 특히 또 삼성이 가장 잘하는 분야니까 또 한국 쪽에서 주목을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이번 대회 때 예를 들어서 왜 올해 발표하고 또는 내년에 발표하지 않을까? 올해 과거 몇 개월 흐름을 간단히 짚어보면 지난 4월 15일에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 저사양 H20의 대중국 수출을 풀어놨는데 금지하기 시작했는데 엔비디아 젠슨 황이 트럼프 행정부에 로비를 해서 설득 작업을 해서 7월부터 다시 수출 해제가 됐어요. 근데 보름 후인 7월 31일에 중국 관련 그 감독관리 부서에서 엔비디아의 H20은 뭐 백도어나 약간 안전상의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조사한다.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냥 그 수출 해지가 돼서 빨리 H20 재고 처리를 중국에 많이 팔아서 빨리빨리 수십억 달러의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물거품으로 돼버렸죠. 그러니까 허가는 났는데 실제로 가진 못하는. 중국 측에서 가급적 국산 칩을 쓰라. 그래서 지난 몇 개월 동안은 중국의 알리바바를 비롯한 뭐 그 플랫폼 업체 대기업들은 물론 그동안 재고로 축적해 놓은 엔비디아 칩을 계속 사용하는 동시에 소량이든 중량이든 대량이든 점점 국산 칩이랑 엔비디아 칩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그 과정을 몇 개월 동안 겪었어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중국의 그 관리 부처에서 이런 조치를 내세운 것은 그만큼 국산 칩이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화웨이 입장에서는 2019년에 미국의 제재를 당하고 나서 어렵게 열심히 국산화에 조금씩 성공했는데 그러면 화웨이 입장에서는 국산 칩을 대대적으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몇 개월 간격으로 단계별로 어떤 확실한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협력사 대상, 고객사 대상으로 더 믿음을 주고 설득 작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반대로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지금 이미 다 소량이든 대량이든 화웨이 칩을 사용하고 있는데 믹스로 그 엔비디아 칩이랑. 근데 알리바바든 이런 대형 플랫폼 고객사 입장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직 양쪽을 다 쓰지만 결국은 미국발 어떤 이슈든 장기적으로 어떤 공급망의 확보 이런 안전성을 고려하면 결국은 화웨이 칩을 많이 써줘야 돼요. 네, 그리고 화웨이가 이 칩 HBM이든 어센드 칩, GPU든 혼자서 개발하는 거 아니라 여러 밸류체인 협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웨이 입장이든 중국 정부의 그 국산화 전략 입장이든 또는 미국발 불확실성 입장이든 고객사 입장이든 협력사 입장이든 다 지금 요 타이밍이 딱 그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타이밍적으로도 지금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발표를 했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계획 중에서 생산량 확대 목표 이것도 좀 눈에 띄거든요. 왜냐하면 내년 AI 칩 생산량을 화웨이가 3배로 늘리겠다 이런 발표를 또 이번에 했는데 현재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하고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내년까지 생산량을 3배로 늘리겠다. 네. TSMC 대신에 SMIC하고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러니까 목표는 목표인데 가능한 물량일까? 뭐 이런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요. 네. 화웨이 측 또는 중국 현지 연구기관 측에서 확실히 앞으로 2년 동안 생산 능력 3배까지 확실히 그런 정확한 데이터는 못 봤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2026년까지 국산 AI 칩 생산량을 3배 수준까지 3배. 끌어올리다. 네. 요거는 중국 측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지난 8월 27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서 추측성으로 본, 물론 그 추측성 문구에 무슨 관계자에 의하면 업계에 의하면. 근데 맞아요. 요거는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미국이나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추측. 그래서 그 추측 기사에 아까 말씀하신 내년까지 3배 수준 그리고 거기에 SMIC가 올해 말까지 7나노 공정의 생산 능력을 배증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중에 반 정도는 화웨이 어센드 칩을 위해 준비한 생산 능력이다. 그냥 현지에서도 사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를 많이 인용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앞으로 2년 내에 사실 앞으로 2년이면 2026년 끝 사실 2년 만 2년 미만이잖아. 근데 정확히 생산 능력을 3배로 늘린다는 거는 100%까지 확보는 아니지만 화웨이랑 SMIC랑 각 협력사들이 최대한 달성하도록 노력할 거라고는 생각해요. 왜냐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면 또는 도전적인 면은 반도체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GPU는 SMIC의 그 7나노 EV 노광 장비를 어차피 살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고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드는 좀 둔한 방법으로 GPU를 계속해서 노력해서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삼성이 가장 잘하는 HBM, 하이닉스도 잘하고 HBM 메모리는 지금 중국의 비상장사인 영문 명칭은 CXMT, 창신 메모리, 장신 메모리라는 비상장 기업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메모리를 위주로 하고 최근에는 HBM 국산화도 하는데 중국의 장신 메모리 외에도 후지엔 진화 요 2개가 있어요. 근데 추측성이나 그런 정보에 의하면 화웨이는 그 후지엔 진화랑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술적으로는 아직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랑 현실적으로 격차가 있지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요거는 1대1의 전투라기보다는 화웨이 렌정페이 회장이 젊은 시절에 군인에서 약간 전투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협동 작전이에요. 협동 작전이지 1대1 작전은 아니에요. 그리고 풀 밸류 체인으로 보면 엔비디아는 쿠다라는 생태계가 있는데 화웨이는 CANN이라는 국산 생태계가 있지만 아직은 사용 규모가 아직 적죠. 그래서 여러 가지 GPU든 HBM이든 소프트웨어 생태계든 여러모로 아직은 최첨단 수준에 비해서는 격차가 있다. 이게 조금 부담적인 면. 근데 긍정적인 면을 보면 지난 6월 달에 화웨이 렌정회 회장이 중국 인민일보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근데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사실 그냥 반도체 칩 국산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에 대해서 렌정회 회장의 답을 직역하면 화웨이는 단일 칩 한 개 단일 칩으로 따지면 미국이랑 한 세대 격차가 있다. 사실 요거는 그 EUV 노광 장비가 없으니까 인정. 근데 그런 상황에서 화웨이는 수학으로 물리를 보충하고 비무어 법칙으로 무어 법칙을 보충하고 클러스터를 통해서 단일 칩이 부족한 면을 보충해서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화웨이는 글로벌 최첨단 칩이랑 거의 필적할 만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요,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자신감. 네. 그리고 8월 달에 딥시크가 8월 21일에 딥시크 V3.1 새로운 모델을 발표했어요. 네. 근데 그 발표문 밑에 딥시크 자사 측에서 이 모델은 조만간 발표하게 될 차세대 국산 칩을 위해 맞춤형으로 설계한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거는 화웨이, 혹시 캠브리컨? 그러니까 뭔가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느낌. 그리고 이어서 아까 그 8월 27일에 영국 파이낸스 타임스에서 앞으로 뭐 생산 능력 3배. 그 중에 반은 SMIC가 화웨이를 위해 준비한 거다. 이거는 추측성 보도지만 그리고 중요한 거는 9월 달에 이어서 중국 상무부에서 2가지 조치를 발표했어요. 9월 13일에 미국산 아날로그 반도체 AI 칩이 아니라 미국산 아날로그 반도체 칩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 그리고 같은 날에 또 이것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했던 여러 가지 반도체 제재, 모든 반도체 관련 제재 조치를 포괄적으로 2018년부터 지금까지 다 조사하겠다. 네. 반차별 조사.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보고 아 정부 측에서 이렇게 나선다는 거는 SMIC랑 화웨이랑 여러 공급사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뭔가 확실한 결과물이 날 거다. 그리고 나서 9월 18일에 상무부에서 9월 13일에 그 2개 반덤핑 반차별 조사를 발표하고 나서 9월 18일에 화웨이 부회장이 요거 4개 AI 신규 칩 로드맵이랑 여러 가지 국산화 그 계획을 발표했어요. 네, 요 미묘한 어떤 시점에 서로 네. 약간 뭐 주고받는 느낌이 미중 간에 있는 기업들 간에. 네. 근데 아까 이제 런정페이 회장이 미국보다 한 세대 뒤처져 있다 솔직히 인정을 이제 하면서도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중국 반도체 자립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얘기할 때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이제 한계로 얘기를 하는 게 EUV가 못 들어가는데 네. 이제 DUV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근데 뭐 아까 뭐 수학으로 물리를 네. 대신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네. 건지. 그래서 네. 제가 느끼기에 9월 18일 그 화웨이 부회장의 네. 여러 가지 반도체 국산화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한국 언론이든 많은 해외 언론에서는 어떤 걸 포인트로 잡았냐면 앞으로 3년 동안 새 AI 반도체 칩 4개 발표한다. 2026년, 27, 28년. 자립의 속도를 낸다. 그리고 내년부터 그 칩에 중국 국산 HBM을 탑재한다. 요건 하나하나의 하드웨어에 좀 그 기사가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근데 제가 그 18일에 화웨이 부회장의 그 풀 프레젠테이션을 다 들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핵심은 2가지. 하나는 물론 앞으로 3년간 새로운 AI 칩, 국산 칩을 4개를 발표하겠다. 탁탁탁. 그리고 거기에 또 HBM 국산화까지 들어간다. 네. 근데 요거는 하나하나의 하드웨어 단일 제품이잖아요. 근데 앵커님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5월 7일에 인도 파키스탄 작전에서 중국이 그 중국 전투기가 이긴 거는 단순히 한 개의 전투기가 아니라 전투기 플러스 대공 미사일 플러스 조기 경보기 플러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 4개를 협동 작전에서 그 4개 하드웨어의 장단점을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대의 시너지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물론 국방 쪽이랑 군사무기랑 요 반도체는 좀 다른 분야지만 그 부회장의 그 앞으로 3년 동안 계획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 엔비디아랑 화웨이가 한 명씩 장군이든 한 명씩 병사를 내세워서 1대1로 전투시킨다.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가 이겨요. 하지만 엔비디아의 이 아주 훌륭한 특급 병사가 한 명 있다. 그러면 화웨이는 기존의 어센드 910C 요거는 한 명. 근데 얘는 그 병사의 전투력이 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앞으로 3년 동안
2번 병사, 3번 병사, 4번 병사, 5번 그러면 910, 950, 960, 970 5명의 병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드웨어라고 생각하고 근데 요 5명의 전투력이 또 그 엔비디아 한 명을 확실히 이길 그 보장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화웨이가 가장 잘하는 분야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지난 20, 30년 동안 광통신 분야에서는 화웨이가 기술력 1위예요. 이거는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1번은 앞으로 3년 동안 4개 신규 어센드 칩, 4개 병사를 키워요. 내죠. 그리고 그 4개 병사의 전투력을 시너지 같이 싸워야 되니까 전투력을 내기 위해서는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연결시키는 그 명칭이 중국어로 링취2인데 영문으로 유니파이드 버스. 유니파이드 버스가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인터넷 프로토콜. 그 여러 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을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잘 연결시키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하드웨어가 있고 연결시키는 기술이 있으면 요거를 다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내년 4분기에 출시할 예정인 950DT라는 국산 칩. 그러면 내년 4분기에는 요 국산 950DT 칩을 출시하는 동시에 요 칩 8,192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요. 그 패키지 명칭이 애틀라스 950 슈퍼팟. 슈퍼팟. 그리고 요 슈퍼팟에 또 많은 거를 중첩해서 묶어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거기에 50만 개 이상의 칩이 들어가요. 그래서 더 복잡하고 시간이 들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듦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시너지를 최대화해서 이걸로 그 엔비디아의 1번 특급 장병을 커버할 수 있다. 또는 심지어 수준을 넘길 수 있다. 그래서 9월 18일에 그 화웨이 부회장이 이런 문구를 썼어요. 2026 4Q에 그 애틀라스 950 슈퍼 클러스터 거기에 50만 개 들어가고 그리고 2027년 4분기에 960에 15,488장이 들어가고 그거로 또 슈퍼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100만 개 이상 칩이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회장이 이렇게 마무리 지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3년 동안 결과적으로 글로벌에서 최강의 컴퓨팅 파워를 가진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다. 협동 작전. 그러니까 1대1로 따지면 뭐 부족한 거를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인정하고 네. 들어가는 걸 수도 네.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3년간 그 개별적인 칩도 네. 성능을 높일 거고 이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협동 작전으로 하면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거나 네. 뛰어넘는 걸 목표로 좀 네, 해보겠다. 그래서 저 그 부회장의 발표를 보고 나서 문득 드는 생각이 중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요? 저희 담임 선생님 수학 선생님인데 항상 중간 시험이나 기말 시험 그 수학 시험 끝나고 다 검사하고 나서 저 한 5분 10분 항상 시간이 남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시험 시간 끝날 때까지 앉아서 땡 하면 시험지를 제출해요. 근데 5분 10분 남을 때 담임 선생님이 딱 위에서 보면 아 찔링 이제 또 다 했네 또 기다리고 있네. 아, 그러면 공부 잘하셔서 그러면 빨리 푸셨나 아니 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자리로 와서 저한테 찔링 한 10분 남았으니까 요 문제 너희 인풀었으니까 다른 수학은 항상 정통적인 일반적인 해법이 있지만 또 다른 방법. 그래서 화웨이는 어차피 그 SML EV 노광 장비는 중국에 팔고 싶어도 이러면 그게 한 대당 5천억 원에 해당. 미국 압력 때문에 팔 수 없으니까 지금 아마 가장 피눈물 흘리고 있는 게 SML이에요. 그래서 화웨이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른 방식을 개척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여기까지 상황 어떤 상황인지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는데 엔비디아 젠슨학 CEO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중국 현지 가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말을 많이 하고 뭐 미국이 이렇게 막는 거는 중국의 오히려 자립을 돕는 거다라는 쓴소리도 좀 하고 여기에다가 최근에 뭐 인텔 지분, 인수, 뭐 투자 이것도 사실은 미국 정부의 방향을 같이 맞춰주면서 요 중국 쪽 시장을 좀 열려는 거다. 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는데 엔비디아에서 어쨌든 중국 매출이 차지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 비중일까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2020년부터 지금까지 2020년 기준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3.3%. 그때는 아직 그 H100 그 제재 H100도 안 나왔어요. 그때는. 그리고 2021년에는 비중이 26.4%로 확대됐어요. 그때는 2021년에는 그 코로나 한창 그때 AI 수요 급증. 그리고 2022년에 그 최첨단 A100이랑 H100을 출시해서 매출 비중이 21.5%. 근데
그게 출시하자마자 미국 그 행정부에서 수출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023년에 매출 비중이 중국 시장 매출 비중이 16.9%로 떨어졌고 2024년에는 또 13.1%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올해는 너무 다이나믹하잖아요. 4월에 수출 금지했다가 7월에 수출 해제했다가 또 중국 쪽에서 H20 이젠 필요 없다고 선언하고 그래서 원래는 이론적으로 2025년에 그 H20 저사양인 H20 재고 처리를 확실히 하면 화웨이가 중국에서 한 150억 달러 정도는 매출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지금으로 상황을 봐서는 뭐 반 정도까지 도달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13.1%니까 올해는 많아봤자 10몇 퍼센트,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화웨이 AI 이제 자국 자립 칩 속도감을 주고 있고 이거는 사실 한국 기업들한테도 좀 신경이 쓰이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네. 메모리든 뭐 네. HBM이든 영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간단하게. 물론 저는 뭐 네. 한국 주식 네, 네. 분석 전문이 네, 아니라서 네. 판단할 자격은 없지만 TSMC를 예로 들게요. TSMC가 지금 반도체 파운드리에서는 절대적인 1위잖아요. 근데 TSMC 9월 18일 화웨이 그거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엔비디아가 같은 날에 인텔 지분 인수한다는 그 똑같은 날에 엔비디아 한 건, 화웨이 한 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만 쪽 업계의 평가는 TSMC는 기술적인 우위는 아직 2030년까지는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인텔 인수나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면 아직은 그 TSMC 절대적인 기술 우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국산화 그리고 엔비디아가 인텔을 도와서 좀 기술 향상하면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TSMC의 어떤 경쟁력이나 우위에는 크게 뭐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다. 그러면 그거에 비춰서 삼성전자를 고려하면 지금 당장은 어차피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리고 전 세계 AI 칩의 수요의 40~50%는 미국이고 30%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AI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고성장의 시대라서 아직은 상관은 없겠지만 근데 길게 생각하면 뭔가 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 찐닝 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